네, AA 자서전 쓰기 제 두 번째 영상인데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가이드처럼 그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먼저 그 자기가 언제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이제 자세히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넣으면 좋은데, 일단 AI가 어떤 수준인지 기본적인 정보만 하나 넣어볼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겸 해서. 저는 그냥 70년대생으로 했고, 요건 가상이에요. 70년대생이고, 부산에서 태어났고 해운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했다. 딱 요 정보만 넣습니다. 다른 건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등 시절을 자서전으로 써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느냐, 대충 여러분도 얘네가 어느 정도로 써주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뭐 얘기를 더 해주든지 이러실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어느 수준으로 써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분량을 제가 딱히 정해주진 않았는데, 제가 이전에 한 5천자 6천자 써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세 가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그냥 학창시절만 썼습니다. 첫 번째는 파도소리 가득한 유년 해운대 초등학교에서 첫 발을 내딛다. 1977, 그러니까 70년대 생이니까 얘가 계산한 거죠. 1977년부터 83년까지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단락은 도시락, 골목길놀이, 그리고 어둠 속의 텔레비전, 요 내용을 썼고요. 세 번째는 배움의 열정과 부산 사나이의 기계, 그리고 자연,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냈습니다. AI가 글을 써놨고요. 차근차근 좀 읽어볼게요. 1970년대 한가운데 부산의 푸른 바다가 눈부신 해운대에서, 루시퍼, 제가 요 아이디는 루시퍼로 해서요. 1970년대 태어나셨습니다. 해운대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그 시절, 모든 것이 역동적이면서도 소박했던 시대의 품에서 유년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1977년 8살이 되던 해, 설레는 마음으로 해운대 초등학교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바다 내음이 어우러져 초등학교 시절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느낌 어떠신가요?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하면 된다는 굳건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던 시기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기치 아래 국민이 부지런히 일하고 학교 역시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썼고요. 학교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고 단순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절대적이었고 체벌도 훈육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던 시기였습니다. 네, 당시의 시대상을 쭉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 점심시간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 중심이었습니다. 라고 쭉 썼고요. 그 당시 했던 놀이들, 이런 거를 이제 보편적인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부산이라는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부산 사나이의 기계를 이렇게 좀 넣어줬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는 푸른 바다, 철바다 바뀌는 동백섬의 풍경, 이제 해운대라는 지역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내용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어, 특별히 제 조건을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썼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어, 큰 키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키였거나 주변 친구들의 안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상한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뭐야 이러는데, 제가 요거는 이전에 썼던, 제가 저번 영상에 썼던 그 AI 자서전에서 이제 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저는 키가 컸습니다 라는 거를 얘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얘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뒤쪽에 제가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서 얘가 언급을 한 거죠.
너 전에는 이전에 나한테 그 명령 내릴 때는 키 크다고 언급을 했잖아.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태어난 자서전은 왜 키 크다는 얘기를 안 써? 키 크다는 얘기를 안 쓰니까 내가 그냥 평균 키로 얘기할게. 지금 그 멘트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 이게 AI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이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이라면, 만약에 자서전을 쓰는 작가라면, 아, 그때는 얘기는 그때 얘기고, 이번 얘기는 이번 얘기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사람은 쓸 수 있는데, AI라는 것도 뭐 스마트하고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나한테 오더를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해줘? 너 이상한데? 그건 평균적인 얘기를 해줄게. 이 멘트가 그대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어색한 문구가 들어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이 리튼이라는 AI 뿐만 아니라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뭐 글록이라든지 대부분의 AI 툴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쓰면은 이런 부분이 없이 매끄럽게 써지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런 이상한 문구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롭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데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서 다시 새 창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 것과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아니면은 요 AI 말고 다른 AI를 써서 계속 이어서 새롭게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내용 자체에서 키에 대한 언급은 제외해줘 라든지 또 이렇게 얘를 다듬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여기서 좀 거슬리는 문구 같은 게 있다. 이렇게 키에 대한 문구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그 당시 키는 나는 보통의 키였어. 아니면 작은 편이었어. 큰 편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정보를 주면 얘가 다시 또 매끄럽게 써줍니다.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잡아내는 게 AI를 이용한 자서전의 어떤 어, 방향, 방법 이것만의 독특한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임의로 부산에서 태어난 70년대생의 초등학교 학창 시절을 적어줘라고 했는데 이렇게 쫙 해서 적어줬는데 그래도 이제 또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도대체 일단 자서전이란 것도 좀 민망하기도 하죠. 내가 자서전 써야 되나 그러는데 이거 정말 사회적으로는 개개인의 어떤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내가 그 한 발자취를 남겨둔다는 거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뭐 옛날 뭐 조선왕조실록 왕의 기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서민들, 평민들의 기록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기록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민화라든지 회화 작품이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추론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는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세상이 돼서 이게 또 다음 세대에게 다음 어떤 문화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건 이제 사회적인 측면인데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내 후손들,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좀 되짚어보고 또 어떤 교훈 같은 거 혹은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걸 남겨놓으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남겨주시는 게 참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서전이 너무 막막하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자체를 이 AI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서전을 쓰려고 해. 원고를 쓸 수 있게 적절한 질문 몇 가지를 네가 해줘. 차라리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과 가족 이야기를 해줘도 좋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가족 구성원 그 다음에 어떤 성장 공간에 대한 색깔과 향기 뭐 기억나는 골목의 모습들 즐겨했던 놀이들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됐고요.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이나 친구가 있다면 또 어떤 이유로 좋아했는지 특별한 기억 같은 거
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고 어떤 학교 생활을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IMF 같은 당시의 사회적인 격변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써달라. 뭐 대학교 입학했다. 뭐 요런 내용들은 제가 앞에 썼던 게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가지고 같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서 다듬으면서 글을 써도 됩니다. 아직도 좀 막막하시면 제가 계속 영상으로 조금 가이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AI로 자서전 쓰는 게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위, 특별한 성과가 있었던 사람만 썼다면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누구나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 좀 더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분명히 한계도 있습니다. 아까 이상한 문구 줄이 하나 들어간 것처럼 분명히 AI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더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어떤 길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번 자서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